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꽃보다 취업 강원 대표입니다. 오늘은 LIG 넥선 채용 공고 가지고 왔습니다. 방산기업. 최근에 했던 학생들 중에서도 방산기업 매니아들이 있어요. 굉장히 스펙도 좋은 친구인데, 방산기업 매니아였는데, 어쨌든 이번에 현대차 최종시켜서 보냈고, 문과학생이었는데, 아무튼 여기 2024년 상반기 정말 힘들었잖아요. 아마 상반기에 원서 넣어보신 분들은, 와, 이렇게 서류가 안 되나라는 생각하셨던 분들도 많을 거예요. 최근 수년간 중에 가장 서류가 어려웠던 시즌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 취업난이 왜 펼쳐졌는지 그 이유하고 대응 방안을 제가 위에 링크를 드렸으니까 꼭 보셔서 하반기에는 이제 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LIG 넥스원 자소서 잘 써서 넣으셔야 되겠죠. 이제 삼성 공고가 뜨기 전에 이런 좋은 기업들 뜰 때 빨리빨리 넣으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취업 상담에 오시면 여러분들의 직무 설정, 방향성 설정, 내 스펙으로 어느 정도 갈 수 있는지, 대체 내 자소서 상태 어떤지 이런 거, 그리고 제가 쓴 자소서 보여드리면서 와, 자소서는 이런 거구나 라고 이제 알게 해드릴 테니까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자, LIG 닉슨은 어떤 회사인가? LIG 닉슨은 1976년에 정밀 유도 무기, 감시 정찰, 지휘 통제, 통신, 항공전자, 전자전에 이르는 다양한 첨단 무기 체계를 개발 양산해온 종합 방위 산업체입니다. 오늘날에는 4차 산업혁명하고 연계한 무인화, 드론, 로봇, 인공지능, 사이버전 등 미래 기술 확보도 그렇고 국방, 민수, 기술 교류에 기반한 스피너노프를 통해서 국내 방위 사업이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활동도 열심히 추진하는 너무 좋은 기업입니다. 꼭 원서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희 학생들도 LIG 넥스원 이제 이렇게 합격했던 반가운 기업인데, 자, 이번에 어떤 직무를 뽑느냐. 심플하네요. 정규직은 신입으로 공대 직무네요. 소프트웨어랑 품질 뭐 이런 직무들 뽑고 있고, 채용 연경 인턴십이 이제 분과 직무 쪽이 있는데, 국내 사업, 해외 사업, 경영 관리, 생산 관리가 있으니까 꼭 잊지 말고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9월 15일 자정까지입니다. 추석 연휴 때 원서 써야 되겠다, 그쵸? 그리고 자소서 항목은 좀 심플해요. 자, 첫 번째 항목, 새로운 시각이나 끊임없는 혁신의 실행으로 문제를 포기하지 않고 해결했던 경험을 서술해준 항목인데, 자, 이런 거는 옆에 가로는 무시해도 돼요. 이 가로는 왜 뭐 이런 얘기가 있냐면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자꾸 경험을 나열하는 식으로 성과 보고 수칙을 쓰니까 이런 자소서 항목은 스토리텔링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경험 나열하고 성과 보고 수칙을 써버리면은 이걸 읽어보기가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한 일들을 외우면서 봐야 돼요. 누가 이걸 외우면서 봐요. 자소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성과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러니까 매출 5% 향상, 이게 주 목적이 아니라, 물론 그런 구체적인 성과가 있으면 명확하게 느퇴, 가장 주 목적은 항목마다 요구하는 그것들이겠죠. 캐릭터적인 매력.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항목은 가치관, 어떤 항목은 열정, 또는 커뮤니케이션 역량, 이런 것들을 어필하는 게 중요한데, 여기는 혁신이겠죠, 혁신. 제 꽃보다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마스터샷을 만들었는데, 이게 기존 시스템을 개선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걸 그대로 넣으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스토리텔링 효과적인 방법은 상황을 바로 제시해야 돼요. 그 다음에 문제점. 상황 전에 뭘 이상한 얘기들을 지지부진하게 막 내 생각을 써봐야 그거 읽혀지지도 않아요. 그런 게 아니라 스토리를 한 번에 넣어야 됐고, 상황을 제시한 다음에 문제점. 문제점이 진짜 중요해요. 왜냐하면 모든 스토리는 주인공이 어떤 문제점, 공경, 역경, 시련에 처해 있을 때 그때 몰입되고 흡입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들이 일단은 문제점이 명확하지 않으면 뒤에 아무리 내가 뭘 대단한 걸 한 것처럼 적어놔도 그거 왜 했는데 섀도우 복싱이 되잖아요. 그래서 문제점을 적고 그 다음에 해당 문제를 겪으면서 발휘한 역량을 구체적으로 적는 건데, 내가 발휘한 거를 50% 이상은 채워야 돼요. 그리고 가로 안에 부연 설명들은 말씀드렸듯이 저희 이제 학생들, 스토리텔링 했던 학생들은 보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항목, 타인의 협력을 이끌어내거나 타인을 주도적으로 도와서 공동 목표를 달성했던 경험을 서술하는 건데요. 이것도 역시 괄호는 볼 필요가 없어요. 이것도 스토리텔링 한 항목이죠. 다만 이 항목에서 주의할 점은, 꼭 이런 협력, 이런 항목에서 여러분들이 갈등 상황을 명확하게 해놓고서 꼭 아이디어 내색이란 걸로 끝내버린 친구들이 대부분이야. 근데 굳이 협력, 협업 이런 단어를 왜 썼겠어요? 아이디어 내색이란 걸 쓸 거면 아이디어를 냈던 경험을 쓰라고 하겠죠. 이거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 맞는 맞춤형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어필해야 된다. 제가 이 항목 영상이 있는데 이거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지원 분야 관련 본인의 직무 역량 또는 전문성에 대해 기술하고 입사 후 직무 전문가로서의 성장 비전을 서술해 주세요. 이거 천자니까 일단 직무 역량하고 입사 후 부분을 각각 소제목으로 구분해서 작성하면 좋습니다. 직무 역량의 경우에는 1차적으로는 직무와 직접적인 경험에 의한 전문성이 있어요. 이게 있으면 이걸 적는 게 좋죠. 위에 스토리 많이 적었잖아. 그리고 2차적으로는 캐릭터적인 역량이 있는데, 직접적인 경험이 없다면 스토리를 하나 더 적으면 되는데, 당연히 직접적인 경험을 적는 게 좋죠. 있다면. 직접적인 경험은 뭐가 있을까요?
중고 신입이나 인턴 같은 업무 경험, 이게 제일 좋겠죠. 관련된 업무를 해봤던 것만큼 매력적인 지원자는 없다. 그래서 그거를 컴팩트하게 스토리를 넣는 게 아니라 컴팩트하게 풀어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관련 프로젝트, 관련 대외 활동, 관련된 과목 수강, 교육 수료 같은 것들을, 또는 협상력, 뭐 데이터적인 역량, 이런 것들을 컴팩트하게 풀어낸 후에 해당 경험으로부터 전문성을 확보하였다라고 작성하시면 되고요. 입사 부분은 이거 두루뭉실하게 추상적으로 적는 친구들 많은데, 그렇게 적는 거 절대 아니에요. 뭐 선배님들 말씀 잘 듣고 열정을 다해서 하고, 이걸 왜 읽어봐야 돼요? 그게 아니라 직무 중심의 명확한 커리어 플랜을, 내가 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떤 업무를 어떻게 수행하면서 10년 뒤에는 이런 것까지 하고 싶다라고 업무를 정확하게, 내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관심도를 어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단계별 커리어 플랜을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LIG 넥스원 채용 공고를 봤는데, 이 공고를 보니까 이제 제가 이번에 이제 그 현차에 최종 합격시켰던 학생이 문과 학생인데, 방산기업을 되게 가고 싶어 했었어서 생각이 나는데, 뭐 현차가 더 좋죠. 너무 뭐 정감 가는 친구여서 이제 기억이 나는데, 자, 아무튼 여러분들이 취업 상담에 오시면 여러분들의 직무 설정, 방향성 설정, 그리고 제 자소서 보여드리면서, 자소서 이렇게 쓰는 건지 몰랐을걸요? 장담 왔는데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소서 상태 어떤지, 내 스펙으로 어느 정도 갈 수 있는지 다 제가 평가해 드릴 테니까, 취업 궁금증 전부 다 날리기 위해서 찾아오셔서 저랑 같이 얼굴 맞대고 상담 한번 해봅시다. 자, 오늘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